Applied Engineering Statistics 공업 통계 응용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 연속 확률 분포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저의 외식 인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3년간의 기숙사 생활을 마치고 대학교를 가면서 저의 외식 생활은 완전히 펑 터져 나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 대학교 위치가 안 좋죠.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네. 지금이랑 뭐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서울대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서울대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카이스트나 충남대보다 한 2배씩은 넓을걸요? 2배 넘게 넓을 겁니다. 이렇게 산 비탈에 있어요. 여기가 낮고 여기가 엄청나게 높은데 이쪽이 공대입니다. 제가 대략 이쯤 있었고요. 기숙사는 여기 있습니다. 기숙사는 여기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먹자 골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여기랑 여기 쪽에 있고, 그러니까 멀어요. 일단 엄청나게 먼 데다가 버스로 10분 이상 걸리거든요. 여길 가는데 좀 가까운 데는 이쪽입니다. 제가 주로 살았던 곳이죠. 여기가 고시촌입니다. 고시촌. 이 빽빽하게 보이는 것이 다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숙사에 살았지만 주로 이쪽에서 1학년 때 시간을 보냈고 1학년이 끝나고 2학년 때부터는 뭐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흔히 말하는 여기 메인 스트리트라고 불리는 요 지금 신림로 11길이라고 부르네요. 여기 공사하는구나. 공사하는구나. 네. 요 신림로 11길이라고 불리는 요 길을 따라서 있는 집 영역에서 이 근처에서 자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고시촌은 여러분 20대의 청춘 남녀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대학 생활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들이 총집합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염가로. 고급스러운 건 없어요. 고급스러운 건 없는데 대중적인 건 무조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PC방? 거의 PC방이 처음 생긴 곳은 아마 연세대 신촌 쪽이지만 단위 면적당 PC방 개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었고 임요환을 비롯해서 수많은 프로게이머들의 산실이 된 곳이 여기입니다. 만화방? 이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여기까지 와서 만화방을 다녔을 정도예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바로 분식집, 밥집, 각종 밥집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은 다 없어져서 요 위치인데 없어졌네요. 네, 요 위치인데 없어졌는데 여기에 삼형식당 왕갈비라는 밥집이 있었어요. 보통 이제 이 당시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식사가 2,500원 정도였는데 백반 2,500원, 3,000원 정도였는데 3,500원, 4,000원 하는 제육볶음이나 찌개류가 있을 정도로 좀 가격대가 높았습니다. 가격대가 높은 대신 좀 퀄리티가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어른들이 먹으러 갔고 이제 우리 같은 어린 친구들, 학생들은 잘 안 가던 곳이었는데 한 번씩은 저희도 이제 먹으러 갔었죠. 그래서 먹으러 가면 여러 명이서 이제 팀을 꾸려서 가야 돼요. 한 명은 제육, 한 명은 오징어 볶음, 한 명은 찌개 이래서 이제 쉐어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가격 대비 그 만족도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공깃밥도 하나 더 시키고.
그 메뉴가 지금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요. 뭐 남학생들의 젊은 남자들의 소울푸드가 돈가스와 제육이잖아요. 돈가스는 이때 아직 일본식 돈가스가 그렇게까지 막 폭발적으로 유행하던 때가 아직 아니어서 제 기억에 대학교 제가 3학년상 2000년대 초반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랬으니까 90년대 말에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제육이 정말 단연 일황. 그래서 여기 고시촌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다른 스타일의 뭐 촉촉한 아니면 바싹 구운 아니면 아예 국물이 있는 다양한 스타일의 제육 뭐 뚝배기로도 나오는 제육 고추장 불고기가 많았고 식당들이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상지 식당 스타일이야. 나는 전라도 식당 스타일 제육이 좋아. 나는 오렌지 분식 제육이 맛있던데 나는 삼형식당보다 왕갈비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정말 세상 쓸데없는 얘기를 진지하게 주고받는 20살, 21살, 22살짜리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남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학교 앞에는 뭐 한 군데 있죠. 제육 전문점이. 나쁘진 않은데 막 그렇게 막 소름 끼치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때 얘기만 해도 뭐 동영상을 몇 개는 계속 떠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때부터는 거의 삼시세끼 제가 외식을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와는 달리 외식이 조금 다른 의미가 됐다. 밥을 때우는 외식과 좋은 걸 맛있는 걸 먹는 외식이 공존하는 그 제 지갑 사정과 뭐 친구들과의 스케줄에 따라서 그런 걸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갑자기 또 대학교 얘기 나오니까 지금도 대학교에 제가 있지만 좀 설레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면 또 여기서 끊어가도록 하죠. 네, T분포입니다. T분포도 사실은 정규분포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도 뭐 그냥 아는 것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표본 자료의 평균, 그러니까 랜덤 추출 반복해서 그 평균을 샘플의 평균을 얻은 것을 표준화했을 때 이게 원래는 요게 데이터가 많아지면 정규 분포를 따라가니까 표준화하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가야 되지만 데이터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즉 n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n-1인 자유도 df 혹은 누로 표현되는 이 자유도 값은 n이 크지 않을 때는 얘가 그 자유도에 따른 t분포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값이 0과 자유도 빼기 2분의 자유도인데요. n이 충분히 커지면 얘도 커질 거니까 이게 둘 다 커지면 얘를 무시하고 1이 돼서 평균 0, 분산 1의 표준 정규 분포로 이렇게 자유도 커질 때 근사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제 5-6을 우리가 스프레드시트로 이미 예전에 봤었고요. 여기서는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T 디스트리뷰션 자유도 9 예제가 이제 데이터가 10개짜리라서요. 데이터를 10,000개 뽑는데 스탠다드 T로 뽑습니다. 스탠다드 T로 뽑는데 자유도 크기 n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합니다. 그다음 표준 정규 분포랑 비교를 하려고 스탠다드 노멀이라는 게 있어요. 아예 스탠다드 노멀로 역시 10,000개를 뽑습니다. 그런 다음에 잘못되어 있는데요. 네. 유니폼이 아니라 정규 분포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어지간해서는 다 그냥 보시면 합니다. 다시 정규 분포를 평균 8, 분산 11짜리를 발생을 시켜서 네. 랜덤 노멀로 한번 발생시킨 다음에 그걸 또 10,000번 동안 샘플 사이즈 10개씩 뜯어서 10개씩 샘플링을 해서 걔네들의 샘플 평균을 이렇게 구합니다. 계산하려고 NP 어레이를
샘플 민즈를 np 어레이로 바꿨고요. 리스트를. 그런 다음에 xt의 xt를 샘플로부터 구한 거는 평균을 모집단 평균으로 빼고 루트 n분의 요 샘플 표준 편차로 이렇게 나눠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세 가지를 한번 그려봤다라는 거고요. T분포로 구한 거의 평균과 표준 편차, 표준 정규 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 뭐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구해보고, 문제에서 0.4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T에서 샘플로 구한 거, T의 이론값으로 구한 거, 0.4 절대값이 0.4니까 absolute 편차가 0.4보다 작은 거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0.4를 양쪽을 빼주면 가운데 덩어리만 남으니까 그런 거고요. 정규 분포에 대해서도 표준 정규 분포의 샘플로부터 구한 거, 표준 정규 분포의 이론값으로 구한 거 이렇게 다 구해서 한번 쭉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냥 T분포 파란색이 좀 꼬리가 뚱뚱해요.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가 초록색인데 좀 뾰족하죠. 그 다음에 샘플 미인이 좀 희한한 게 꼭대기는 좀 낮아져 있어요. T분포처럼. 근데 꼬리는 표준 정규 분포 정도밖에 안 돼요. 꼬리가 이 파란색처럼 뚱뚱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좀 희한한 분포가 됐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표본을 꽤 많이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대로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T분포의 평균은 0보다 조금 작아요. 표준 정규 분포는 0으로 잘 나왔고, 분산이 아무래도 표준 정규 분포보다는 T분포가 좀 크죠. 그리고 절대값이 0.4보다 작은 걸 샘플로 구했을 때는 30.31%, 이론적으로는 30.15%가 되는데요. 표준 정규 분포로는 샘플에서 31.8%, 그냥 이론적으로는 31.1% 정도 나옵니다. 조금 더 크죠. 그래서 거의 샘플이랑 이론적인 값이랑 둘 다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카이 제곱 분포 보겠습니다. 카이 제곱 분포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이전 강의 자료에서 노테이션이 살짝 좀 아마 잘못돼 있거나 아닌가? 얘는? 하여튼 뭐 좀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보면서 다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표시는 안 했나? 설마? 네. 얘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다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다면 걔네들의 제곱을 한 다음에 합한 것이 바로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곱합 표본 분산의 분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분산의 분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렇게 의미를 찾는 거랑 요거랑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요건 표본의 분산이요. 샘플의 분산들의 분포입니다. 얘도 역시 그래서 자유도 누가 표현이 되고요. 얘는 특이한 게 확률 밀도 함수가 감마 분포로 표현이 됩니다. 즉 감마 분포랑 같다는 거죠. 2분의 자유도 2로 표현했을 때의 그 확률 분포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값은 누가 되고 분산은 2누가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조금 더 복잡하지만 간단한 경우만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본 분산 샘플링을 했을 때 표본 분산이 이렇게 되잖아요. S제곱, 스몰 S제곱이라고 하거나 라지 S제곱. 라지 S제곱 대신에 표본 분산 그냥 라지 S로만 쓰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헷갈리기는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요거 모집단의 분산 대비 표본의 분산 곱하기 n-1을 해주면 그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데 자유도 n-1이다. 요거가 우리한테는 조금 더 익숙해요. 샘플링 할 때. 그래서 요거는 요 개념이고 요거는 요 개념이다.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실습을 같이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요 예제 5-7은 예전 그 강의 중 아마 6-7인가요? 거기에 이 챕터가 다 그렇지만 스프레드시트로 이미 다 그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참고로 올려주긴 하겠지만 뭐 이거는 어차피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루게 되면 파이썬으로 직접 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까 실습을 보면서 같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카이 제곱 분포를 보도록 하죠. 카이 제곱 분포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알아보려는 게 여기 보면 정규 분포를 발생시킨 다음에 샘플을 뜯어가지고 걔들의 샘플의 제곱을 구해서 그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지 볼 거고요. XC2가 없고 왜 3가 됐지? 아, 그건 따로 제가 만들 건가 보네요. 그 다음에 카이 스퀘어 랜덤 벡터를 그냥 생으로 발생시켜서 네, 자유도 9짜리 네,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마 분포를 해서 K가 4.5고 세타가 2인 경우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려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표준 정규 분포를 발생을 시킬게요. 그 다음에 평균 5와 2로 해서 또 다른 정규 분포도 하나 발생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카이 1과 카이 2가 있는데요. 카이 1은 여기서 보신 것처럼 샘플 사이즈 10인 거를 가지고 그냥 걔네들을 제곱해서 걔네들을 제곱한 걸 다 더해서 그러니까 G1부터 G10까지를 다 제곱한 걸 더한 거를 여기 XC1에다가 각각 저장을 합니다. 10,000번 동안 반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이번에는 평균 5와 분산 2짜리 표준 편차 2짜리 정규 분포에서 샘플을 뽑은 다음에 샘플 베리언스를 구하고요. 샘플 베리언스에다가 n-1을 곱하고 모집단의 분산 베리언스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방금 강의 자료에서 본 것처럼 시그마 제곱분의 s제곱 곱하기 n-1 한 게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냥 자유도 9짜리 카이 제곱 분포를 한번 발생시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2분의 자유도 4.5죠. 그 다음에 세타 2짜리 K 세타가 이렇게 되는 감마 분포를 발생시켜서 요 4개를 쫙 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걸 가지고 확률값을 계산을 하는데 12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는 게 문제니까 샘플에서 12보다 큰 거를 구하는 걸 요 두 가지로 해보고 이론적이 아니라 그냥 카이 스퀘어에서 샘플로 이렇게 직접 구한 걸로 해보고 그 다음에 요 감마 분포를 가지고 한 거를 해보고 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할게요.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보면 파란색 Sum of Sample Squares라고 한 게 약간 엇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거의 일치해요. 네. 베리언스 모집단의 분산과 샘플 분산의 비율에다가 n-1을 곱해준 거랑 초록색으로 그냥 카이 스퀘어 발생시킨 거랑 감마 분포 발생시킨 거랑 거의 똑같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가 문제냐? 여기에 샘플 사이즈를 1을 빼보겠습니다. 그럼 일치하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건데 강의 자료에서 봤을 때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변수의 제곱 합은 n개가 아니고 n-1개의 합입니다. 자유도 개수만큼의 합이에요. 그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저도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Sum of Sample Squares는 n이 10이 아니고 n이 9개입니다. 이 경우는 그랬을 때 일치한다는 거고요. 확률값도 구했더니 물론 이제 랜덤이다 보니까 12 이상이면은 뭐 약간은 튈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1% 근처로 얘만 조금 많이 나오고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식으로 구한 게 다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XM 표준 정규 분포죠. XG라고 할 걸 그랬네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놈에서 샘플을 10개가 아니고 자유도가 9니까 9개만 뽑아냈을 때 그 9개를 각각 다 제곱을 한 다음에 합한 것이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고요. 10개씩 표준 정규 분포 아니라도 상관없고요. 10개씩 정규 분포에서 샘플링을 했을 때 샘플의 분산 곱하기 n-1을 해주고 모집단의 분산 나눠준 요 비율값이 역시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고 그게 그냥 생으로 자유도 9짜리 카이제곱 분포를 발생시킨 거나 자유도의 절반을 K 세타를 2로 한 감마 분포를 발생시킨 거랑 다 똑같다. 요 네 가지가 다 이렇게 일치되는 그래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재밌죠? 재미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의 분포라고 단순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실제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F 분포입니다. F 디스트리뷰션은 우리가 뭐 간단하게 얘기할 때는 분산의 비율의 분포라고 배웠습니다. 분산의 비율. 가설 검정할 때도 그렇게 쓰니까요. 근데 이것도 뭐 정의에 따르면 카이 제곱 확률 변수들의 평균의 비율입니다. 평균의 비율. 자유도로 이렇게 나눠준 것들의 이렇게 비율. 표준 정규 분포 평균 비율의 분포. 뭐 이렇게 되는데요. 네. 평균 제곱 비율인데. 네, 요거는 좀 체크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요 형태가 요런 식으로 각각의 자유도로 나누어줘서 왜냐면 자기 평균이 요거니까 네. 나누어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따질 수가 있는 건데 기대값은 요렇게 되고요. 네. 분산은 좀 이게 충분히 자유도가 클 때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표본 분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샘플에서 요거를 많이 쓰니까 요게 정확히는 샘플을 각각 n1개, n2개를 뽑았을 때 정규 분포에서 걔네들의 각각의 모집단 분산 대비 비율을 따졌을 때 요렇게 F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적용하기는 좀 쉽지가 않고요. 네.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요 표본 분산을 추출을 했을 때 정말 F 분포를 따르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역시 예제 5-8에서 두 운동화 생산 공정에서 각각 10개, 15개 여기가 N1, N2가 되겠죠. 그래서 분자 쪽이 10개라고 제가 이렇게 명시를 해놨죠. 분포 방향 헷갈리지 말고 자유도 방향 맨날 헷갈리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비율이 1.4보다 클 확률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이제 대놓고 F 분포를 쓰고 자유도 방향도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준 거고 그거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F 분포 실습 한번 보겠습니다. 좀 프롬프트가 길죠. 네, 카이스퀘어 2개를 이렇게 이름으로 만들고 자유도가 9와 14가 돼야 된다. 그래서 F 분포의 벡터를 2개를 나눠서 각 원소별로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F 분포를 직접 만들어서 비교를 해봐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파이가 필요하고요. 뭐 넘파이도 필요하고 한데 앞에서 다 했으니까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크기가 우선 10,000개이고 자유도가 9와 14. 네. 예제가 보면은 10개, 15개니까 9와 14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카이 제곱 분포를 각각 자유도 9와 14인 걸 10,000개씩 만듭니다. 카이 제곱 분포 변수 2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각각 자유도로 나눠주고 자기 자유도로 나눠준 걸로 다시 나눠주면 F 분포가 하나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냥 F 분포를 따르는 자유도 1, 자유도 2 이렇게 입력을 해서 F 분포를 따르는 확률 랜덤 변수를 이렇게 하나 만듭니다. 또 똑같이 10,000개. 그 다음에 정규 분포 평균 3 분산 5, 평균 6 분산 8을 따르는 이렇게 정규 분포를 2개를 만들고요. 10,000번 동안 반복하면서 각각 자유도가 지금 9와 14니까 각각 1을 더해서 10개와 15개짜리 샘플을 두 정규 분포로부터 각각 뽑습니다. 여기서는 10개, 여기서는 15개씩 뽑아요. 이 짓을 10,000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개 뽑아서 샘플 베리언스 구하고요. 15개 뽑아서 샘플 베리언스 구합니다. 그 다음에 샘플 베리언스 그 모집단의 베리언스 비율, 샘플 베리언스 모집단의 베리언스 비율을 이렇게 나눈 거를 다시 세 번째 F 분포 벡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density 플러스로. 그러나 뭐 세 개가 사실 다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평균 분산은 2개에 대해서만 구했습니다. 그래서 얘의 평균 분산, 얘의 평균 분산, 그 다음에 그 자유도가 2 이상인 경우에만 평균 분산을 계산해서 theoretical mean, 자유도가 2, 4 이상인 경우에만 이렇게 민과 베리언스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자동으로 이게 보정을 해줬는데요. 그래서 이론적인 F 분포의 평균과 분산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대값을 보면은 그 분모의 2를 뺀 게 있어서 그렇고요. 네, 분산은 또 좀 다른 문제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확률값 예제 같은 경우 1.4보다 큰 게 얼마냐? 그래서 1.4보다 큰 비율을 이렇게 2개의 랜덤 벡터로부터 구하고 이론적인 값으로도 구하고 역시 한번 찍어 봅니다. 되게 긴 과정처럼 보이지만 사실 단계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카이 제곱 분포 2개로 나눈 게 파란색이고요. 그냥 생으로 발생시킨 게 주황색이고요. 2개는 거의 일치하고 샘플에서 베리언스 뽑아서 그 비율로 구한 게 초록색인데 살짝 튀긴 합니다. 살짝 튀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보면 좀 더 이제 부드럽게 빠지는 모양이긴 하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평균도 2개가 비슷하고요. 세 번째 것도 해볼까요? 아, 참. 이렇게 치면은 네, 잘 나오죠. 여기도 치면은 네, 추천 잘 해줍니다. 요즘 너 요거 하고 싶었지? 라고 알려주죠. 네. 그래서 한번 해보면 네, 이번에는 요 주황색이 좀 혼자 좀 따로 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거의 비슷합니다. 평균이 1.14, 1.17, 1.18 뭐 얘만 조금 달랐고요. 분산도 0.61, 0.63, 0.67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론적인 걸로 따지면 1.167이니까 네, 여기가 제일 가깝고요. 그 다음에 베리언스도 0.63이니까 얘가 제일 가깝습니다. 두 번째가 F 분포 직접 발생시킨 거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 다음에 1.4보다 클 확률을
첫 번째 샘플로 구하면 0.26이고 두 번째 샘플로 구하면 0.28이고 이론적으로는 0.276이니까 얘가 조금 더 가깝긴 하네요. 네,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F분포를 발생시키는 세 가지 방법. 그 중에 뭐 F분포를 랜덤으로 직접 발생시키는 것 말고를 따지면 카이제곱 두 개의 비율로 하는 거랑 표본 분산의 모집단 대비 비율의 비율로 하는 거랑 네, 요거랑 결국은 다 똑같다. 진짜로 똑같은 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걸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연속 확률 분포 동영상이 이제 좀 개수가 누적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끊어가는 포인트들을 좀 보고 있을 것 같아요. 페이지마다 또 개념 설명과 실습 사이에 이 텀에서 좀 쉬어가면서 다시 앞으로 돌려보기도 하고 또 특히 실습을 할 때 다시 앞쪽에 개념 설명을 했던 거를 돌려보거나 아니면은 그 강의 자료에 보면서 따라서 메모했던 걸 보거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나 수업 시간에 아니면 따로 찾아와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더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뭐 당연히 선생님의 욕심일 거고요. 어쨌든 많이 돌려보면서 어려운 부분은 또 댓글로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